전 딱 처음에 대학 들어갔을 때 그 고등학교처럼 막 뭔가 무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친구를 꼭 사귀어야 될 것 같고 그러지 않으면 되게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대학교 처음에. 그리고 제가 또 반수를 해서 그 남들은 이미 친해져 있는 상태인데 전 그 상태로 돌아가면 아 큰일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대학교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관심을 안 준다. 맞아요. 안녕하세요. 황준이의 졸업생 제자 이야기. 자, 2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대학생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학생회를 서연이가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학생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화여고 학생들 이제 워낙 이제 활발한 친구가 많고 또 대학 가면 뭐 과대표니 학년대표니 학생회장이니 뭐 워낙 이제 한 자리씩 하는 걸 워낙 선호하는 친구들이라서 근질근질할 텐데 정말 이제 학생회가 얼마나 또 힘들고 또 뭐가 또 유익한 게 있었고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간 순서대로 학생회를 하게 된 계기부터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제가 원래 아마 이화여고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그런 활동하는 걸 좋아했어서 저는 숙대 때도 반수를 할 건데도 학생회를 했었습니다. 요즘 근데 그런 아이들이 많을 것 같긴 하거든. 그 얘기해줘봐. 그래서 숙대 다닐 때도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보통 과학생회장은 2학년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건 아니었고 학생회 부원이었기 때문에 1년 활동하고 보통 다음 연도는 이어서 가지 않고 다시 학생회 또 하겠다. 이제 보통 1학년들이 부원을 하고 이제 2학년부터 뭐 조장이라던가 무슨 뭐 홍보부장 뭐 약간 부장급을 하니까 그 부장급을 따로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뭐 중간에 튀고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양대 왔어. 또 이제 학생회를 이제 한 건데 학생회를 하게 된 계기는 그냥 이제 이런 거 좋아해서. 네. 그러면 뭐 학생회장이랑 사실 학생회 구성원이랑 좀 역할이나 이런 건 많이 다르잖아. 네. 지금 본인 어떤 일을 했었어? 학생회 보통 1학년 때는 사실 일을 그렇게 많이 안 시켜요. 일단 새내기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 이제 가면 알겠지만 그 4개 학년 중에 특별 취급을 받잖아요. 새내기들은. 그치? 엄청 예뻐해주고 선배들이 한 살밖에 차이 안 나고 어쩌면 동갑이기도 한데 막 뭐 밥을 사주고 챙겨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학년들은 일을 막 많이 시키진 않고요. 뭐 보통 MT 준비하기, 뭐 축제 부스 준비하는 거, 뭐 그리고 간식 사업 같은 거 이런 거 준비하고 뭐 학생회 회장회 공약으로 생기는 어떤 사업들이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총학생회도 하는 거야 그럼? 총학생회에 중앙특별위원회라고 장애학생 인권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좀 소개 좀 해줄래? 뭐 어떤?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애학생 인권위원회라고 학교 교내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총학생회 산하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는 부위원장을 했었고 올해는 위원장을 하게 됐는데 어쩌다 하게 된 거야? 사실 그 과 선배가 그 장애학생 인권위원회를 하는 선배가 제가 평소에 또 인권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너가 하면 잘할 것 같다. 한번 해볼 생각 없냐고 해서 하게 됐었고요. 좋네. 네, 그래서 활동은 축제 때 장애 학생들의 베리어 프리존 같은 거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되게 와. 뭐 학내에 좀 최근에 했던 활동 중에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점자 스티커가 있어요. 점자를 만드는 기구가 있는데 그거로 점자를 만들어서 그 자판기에 점자가 없어서 무슨 음료수인지를 모르고 아무거나 눌러서 먹는다는 이제 건의가 있어서 그 점자를 좀 붙이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의미 있다 되게. 내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건데 대학 문화가 옛날이라는 좀 표현하니까 좀 꼰대 같기도 하고 라떼 같기도 한데 약간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는 문화인 거잖아 요즘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단체 생활이나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총학생회가 공석인 학교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그런 와중에 이런 활동을 끌고 간다는 거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사람들 움직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이런 어려움은 없었어? 기억나는 일 없었어? 네, 맞습니다. 일단 근데 조금 학교 특성도 있는 것 같은 게 한양대학교는 여전히 좀 술자리 문화라던가 뭔가 학교 분위기가 약간 옛날의 그 분위기들. 제가 알기로는 FM을 막 하는 학교가 고대 한양대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좀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그래, 일단 또 기억에 나는 에피소드 있으면 이따가 얘기해줘. 자, 서연이는 지금 본인 인스타2는 이게 아마 띄워줄 거야. 인스타2는 일단 소개부터 좀 해줘. 뭐하고 처음 듣는 사람한테 너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를. 우선은 먼저 말하자면 1년 동안 지금 바빠서 쉬고 있고요. 이름은 인스타 이름 이제 코키네 동물농장인데 그냥 저희 저희 강아지 이름 따서 그냥 만들었고 그냥 재밌었던 일화 같은 거 일상툰 하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래 만화를 그렇게 그렸나? 제가 고등학교 때는 안 그렸었는데 원래도 사실 고등학교 때 거울 말고 그 만화 동아리를 들어갈까 이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약간 그냥 그때 고등학교 때는 어느 정도 좀 뭔가 물론 저 논술로 갔지만 뭔가 학종에 있으려면 뭔가 거울은 좀 활동을 되게 많이 미술 동아리도 많이 하지만 해서 우선 거울을 들어가야겠다. 과랑 관련 있는 그래서 거길 먼저 들어갔었고 그냥 그리고 저 관심 받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유튜브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영상 편집도 힘들고 또 계속 막 촬영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서 우선 좀 평소에 좀 자신 있었던 그림으로 해보자 해서 인스타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좀 어떤 것 같아? 이런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 거를 본다는 게 또 어떤 이들은 그런 걸 불편해하기도 하면서도 네. 또 그게 즐거우면서도 또 뭔가 여러 기분이 들 것 같은데. 저는 관심 많은 거 좋아해요.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막 계속 그 팔로 오를 때마다 되게 재밌어서 열심히 했었어요. 그 처음엔 재미로 했다가 좀 크니까 그런 게 들어와서 이게 이런 게 사실 최근에는 좀 SNS 이런 게 되게 많이 하고 그게 또 하나의 힘 같은 걸로 이제 작용이 돼서 이걸 잘 키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나중에 되게 열심히 했다가 학교 생활 때문에 잠깐 이제 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서연이가 뭘 하든지 간에 그게 또 어떤 영향을 너의 일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이게 또 기대가 되는. 아까 인간관계 이 촬영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인간관계 얘기를 했었는데 좀 대학생활 하면서 20대가 되면서 10대 때는 몰랐던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이나 깨달음이나 너희가 느꼈던 것들 뭐 이건 정답이 없는 얘기니까 에피소드 갖고 얘기해줘도 되고. 보통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가 느끼기로는 대학교 친구들보다 더 뭐랄까요 유대감이랄까 좀 더 오래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욱할 수 있어도 잘 참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얘네랑 평생 간다 생각하고 말할 때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안 싸우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대학교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의 깊이를 넘어서기 힘든 것 같지. 맞아요. 그건 그런 것 같아. 전 딱 처음에 대학 들어갔을 때 그 고등학교처럼 막 뭔가 무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친구를 꼭 사귀어야 될 것 같고 그러지 않으면 되게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대학교 처음에. 그리고 제가 또 반수를 해서 그 남들은 이미 친해져 있는 상태인데 전 그 상태로 돌아가면 큰일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대학교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관심을 안 해준다. 맞아요. 물론 그리고 혼자 지내는 사람 되게 많지. 맞아요. 밥도 그냥 혼자 먹는 친구도 많고 또 학과 애들끼리 노는 게 아니라 막 큰 동아리가 그걸 뭐라고 하죠? 중앙 동아리. 맞아요. 중앙 동아리에서 아예 다른 학과 애들이랑 노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막 과 안에서 막 와 무리를 만들어야겠다 막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보여지기 위한 인간관계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좋으면은 그렇게
또 만날 사람은 찾는 거고 뭐 인위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난 또 부러운 게 그래도 이화여고 친구들은 이렇게 다 웬만큼 서울에서 학교를 다 다니잖아. 나는 대학교 갈 때 한양대 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내 고등학교 친구가 없었어. 그래서 서울에도 많지도 않았어. 일반고 상황들은 사실 그렇거든. 그런 점에서 참 부러운 것 같아. 그런 건. 그 또, 연관해서 하고 싶은 말인데 그 이화여고는 사실 자사고고 애들 다 공부 잘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학교에 이화여고 친구들이 거의 있거든. 그치, 다 있지, 많지. 다 있어. 같은 과에도 있고 심지어. 저도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랑 같이 숙대 정을 갔었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더 싸우지 마셔. 누구랑 싸우는데 같은 학교 같은 과 되면 어떻게 들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사이좋게 어차피 보게 될 사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몰랐던 친구도 같은 학교 같은 과에 가면 친해지기도 하고 맞아.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화여고 재학 시절에는 잘 모르고 얼굴만 아는 정도였다가 뭐 같은 대학에 가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맞아요. 꽤 있는 것 같아. 그럼 엄청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건 나도 되게 부러울 때가 많아. 아우 이렇게 기특하고요. 혹시 뭐 이렇게 아까 그런 촬영하기 전에 너무 이렇게 생산적인 얘기만 해가지고 그런 거 같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고요. 네. 재밌는 얘기 해보세요. 맞아. 얘기해주고 싶은 거. 20살 때 술 처음 마시게 이제 되잖아요. 이제 1월이 지금도 1월 초인데 술을 처음 마실 때 꼭 집이나 안전한 장소에서 가족들 혹은 나를 책임져줄 수 있는 친구와 첫 술을 마시기를. 자, 에피소드 얘기하시죠. 사연이 스토리구나. 그러니까 처음 술 마실 때는 본인이 주량도 모르고 상태를 모르기 술에 대해서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에서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들과 무슨 에피소드가 있어? 이게 인스타툰에서도 말했었던 건데 저희 집이 부모님이 둘 다 술을 못 드세요. 아예 몸이 안 받으시거나. 네, 엄마는 아예 그 알코올을 분해하는 그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을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서연이랑 다른 이화여고 이제 친구들이랑 넷이서 이제 술을 마셨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깡소주를 이렇게 그냥 바로 이제 하는 게 그냥 바로 원샷하고 또 바로 다른 원샷하고 그렇게 마셨다가 저도 약간 그 엄마를 닮았는지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마시다가 그래서 그래가지고 중대 응급실 갈까 말까 굉장히 순수해서 얘기하시네요. 굉장히 이야기를 포장하시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서연이 집이 중대 근처여서 맞아요. 그래서 서연이 집에 갔는데 아주 거기서 이제 엄청난 추태를 약간 보였어. 똑바로 못 걷는 거예요, 애가. 쓰러지고. 거기쯤에서 못 걸었는데 못 걸어서 제가 서연이 이렇게 들쳐매고 거의 어휴. 집까지 가고 그 다행이네 서연이랑. 맞아요. 그래서 있어서. 술은 꼭 아는 사람이랑 먼저 마셔라. 맞아. 이렇게 20대 초반에는 본인 주량 모르고 뭐 사고 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뭐 요즘 그럼 다른 고민은 없어? 대학생활 하면서? 미래에 뭘 할 수 있을까? 뭘 나를 받아줄까? 어떤 회사가? 그런 생각을 약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새는 취업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시기에는 그게 또 고민인 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고 뭐 둘은 나 사실 걱정이 안 되는데 근데 너희 수준이면 사실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미래를 기대하면 돼. 제가 되게 바쁘게 살았거든요. 계속 대학교 와서. 그치. 근데 뭔가 이룬 게 없는 친구들은 뭔가 결과물이 나왔는데 저는 뭔가 이룬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혼자 괜히 계속 좀 초조하고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내적 성장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거를 너가 뭔가 물리적인 걸로 딱 이렇게 보여질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고 대학 생활의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대학 생활의 성공은 뭐 취업 성공이 아니라 나는 백수임에 쫄지 않음이다라고 정의를 했거든. 백수임에 쫄지 않음이다. 근데 그 백수여도 쫄지 않는다는 건 결국에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뚜렷하고 선명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아는 상태일 때 나오는 거거든. 나 앞으로 뭘 해서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뭐 지금은 당장 취업 뭐 안 했거나 못 했지만 뭔가를 하게 될 거야
이런 이제 자신감에 차 있는 상태를 나는 대학생활 성공이라고 정의를 했었거든. 또 재밌는 얘기 해야 되는데 또 내가 너무 진지한 얘기했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질문할 건데 이제 대학을 진학을 앞둔 이제 이와 동생들한테 그래도 요 얘기만큼 꼭 해주고 싶다. 뭐 해줄 얘기가 참 많겠지만 저부터 해도 되나요? 네, 먼저 하세요. 약간 자기의 꿈 같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약간 잘 모르는 채로 대학에 우선 막연하게 들어가는 아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막 중앙 동아리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 막 학교에서도 막 지원해주고 막 스타트업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막 지원도 해주고 되게 여러 시스템이 있으니까 잘 알아보고 그런 거 다 적극적으로 대학교에서 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험은 솔직히 대학교에서 밖에 못 하는 거니까 뭐 그리고 술 마시고 싶으면 막 많이 마시고 친구들 만나고 싶으면 많이 만나고 그래서 최대한 취업 전에 이렇게 대학교에서 되게 다양한 거를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네,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 아무 생각 없이 갔더라도 네. 뭔가 이제 자기를 좀 찾아가도록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서연이 저도 똑같은데 비슷한데 대학생활 하면 일단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거를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냥 해보고 안 되면 말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동아리도 넣어보고 뭐 학점도 이것저것 들어보고 재밌을 것 같은 수업 듣고 안 되면 드랍하고 재수고 그냥 그렇게 살면 그냥 될 좋네요. 오늘 영상에 뭔가 이 긍정 에너지들이 잘 담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좋죠. 막 너무 그냥 막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안 망한다. 나도 학생들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게 효율성이라는 걸 따지는 것 같은데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 배우는 게 있어요. 음. 안 됐을 때. 맞아. 그래 안 됐을 때 배우는 것도 있고 의도대로 뭔가 다 흘러가는 건 아니니까 최대한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바쁘게 대학생활 하시는 분들 이제 두 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기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황순이의 졸업생 제자 이야기였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